대한민국의 도로를 점령한 기아, 이제는 현대자동차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치백과 SUV, 미니밴과 세단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아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브랜드죠. 물론 페라리나 포르쉐처럼 역사와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성능과 괜찮은 가격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기아의 숨은 재미있는 사실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아에 대한 12가지 사실. 지금은 자동차 회사지만 원래 기아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1944년 경성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는 자전거 부품과 강철 튜브 등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나중에 자전거 사업이 분리되어 지금의 삼천리 자전거가 되었고 자동차 생산 산업은 기아차가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자전거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걸까요? 두 발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운송수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아는 1960년대에는 오토바이를 생산했고 1970년대에는 자동차를 생산했죠. 이후 경성전공은 기아산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1990년에는 기아자동차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의 제조업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렇다면 기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아라는 이름은 원래 아시아에서 서다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어로 기아는 Killed in Action, 즉 작전 중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름만 보면 미군에서 기아차는 절대 안 타겠네요. 1970년대부터 기아차는 외국 회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합니다. 1980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때문에 잠시 생산을 멈추기도 했지만 이후 봉고나 프라이드, 콩코드 같은 모델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기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어려움을 겪던 기아가 살아날 수 있었던 데 도움을 준 것은 미국의 포드였습니다. 기아가 포드의 라이선스를 따와서 차를 만들었고 이 차들이 국내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1997년 IMF 사태가 기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결국 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된 기아를 인수한 것은 현대였죠. 지금도 기아는 현대자동차 그룹 사나이 계열사이며 현대차가 기아의 지분을 약 34% 정도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수된 이후부터 기아는 현대의 산하에서 좋은 품질의 차를 계속 만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현대와 기아 두 회사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아는 꽤나 튼튼한 차들을 만듭니다. 과거 미국에서 일제차들이 저렴하고 튼튼해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기아도 해외에서 일제차와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거기에 성능까지 좋으니 말 다했죠. 해외의 한 기관에서 1985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조사했는데 포르쉐와 벤츠에 이어 기아가 세 번째로 리콜이 적은 회사였습니다. 두 회사는 차량 가격이 비싼 편이니 기아가 얼마나 혜자인지 알겠죠. 이렇게 품질이 좋다 보니 기아는 안전이나 품질 관련 상도 꽤나 많이 수상했습니다.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 보니 그 차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그 차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차들을 보면 대부분 그 세계 그 차이죠. 이거 자동차계의 볼드모트 아닌가요? 심지어 기아는 교황도 인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거 아부다비와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의 의전 차량은 기아의 소울 모델이었습니다. 이 심플하면서도 실속 있는 차량에 교황도 꽤 만족했나 봅니다. 국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사실 기아는 최근 해외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시장을 최우선 타겟으로 삼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형제관계인 현대차와 함께 2020년 기준 유럽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7%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기아가 유럽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그들이 유럽에서만 출시하는 시드라는 해치백 모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드라는 모델명은 커뮤니티 오브 유럽, 유러피언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얼마나 유럽 시장에 대해 진심인지 이해가 갑니다. 심지어 디자인을 총괄하는 임원도 유럽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 기아차의 디자인이 세련되어졌다는 것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이 작품들은 바로 2006년부터 현대기아차의 총괄 디자이너로 일해온 피터 슈라이어가 창조해낸 작품들입니다. 그가 과거 디자인한 차량에는 폭스바겐의 뉴비틀과 골프, 아우디 TT 등 미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차들이 많은데요. 괜찮은 차가 나온 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었네요. 기아가 스포츠 스폰서로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체 야구팀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 기아는 해외에서도 각종 스포츠팀과 선수들의 스폰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아가 스폰서를 담당하는 선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테니스 선수인 흑신 라파엘 나달입니다. 기아는 나달을 2002년부터 계속 후원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달이 무명의 신인이던 시절 그의 가능성을 보고 아낌없이 지원해준 기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나달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기아로부터만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국내 시장 그리고 유럽과 북미를 넘어 아시아와 호주, 인도 등지로 진출하고 있는 기아. 이제는 확실히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2분에 한 대씩 차를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도 발달했고 품질도 더할 나위 없죠. 기아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현대차와 함께 해외 시장을 정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